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화면 너머로 여러분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고 새해가 다가오면 누구나 마음 한구석이 두근거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조금 불안하기도 하죠. 올해는 어떨까? 내 건강은 괜찮을까? 자식들은 잘 지낼까? 이런 생각들이 마음속을 스치고 지나갑니다. 특히 50대, 60대, 70대를 맞이하신 분들이라면 이제는 젊은 시절처럼 열심히 뛰어다니는 것보다는 조금 더 마음 편하게 안정적으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크실 겁니다. 저 역시 오랜 시간 명리학을 공부하면서 많은 분들의 인생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이제는 큰 욕심 없어요. 그냥 건강하게 자식들 걱정 없이 조금씩 쓸 돈만 있으면 그걸로 충분해요. 그렇습니다. 인생의 후반부로 접어들면 우리가 바라는 건 결국 평안함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2026년 병오년이 여러분께 어떤 기운을 가져다 줄지, 특히 재물운과 말년운을 중심으로 아주 자세하게 그리고 따뜻하게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긴 시간이 될 수도 있지만 편안하게 차 한잔 하시면서 천천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2026년은 병오년입니다. 병은 양의 불, 오는 말의 기운입니다. 둘 다 불에 속하는 기운이에요. 명리학에서 불이라고 하면 뜨겁고 열정적이고 활발한 에너지를 떠올리시겠지만 시니어분들께는 조금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불이라는 건 어둠을 밝히는 빛이기도 합니다. 차갑고 어두웠던 곳에 따스한 온기를 더해주는 기운이죠. 마치 겨울밤 난로 앞에 앉아서 손을 녹이는 것처럼 2026년의 불 기운은 여러분의 마음속 불안함을 따스하게 녹여주는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병오년의 말 기운은 원래 빠르게 달리는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나이대에서는 이 말이 전력 질주하는 게 아니라 천천히 걸으며 주변을 둘러보는 말의 모습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젊은 시절에는 목표를 향해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리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빚 갚고 집 마련하고 정신없이 달려왔죠. 그런데 이제는 속도를 줄일 때입니다. 2026년의 병오 기운은 여러분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는 천천히 가셔도 됩니다. 주변을 둘러보세요. 당신이 지나온 길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지금 당신 곁에 무엇이 남아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2026년은 큰 변화의 해는 아닙니다. 급격한 재물의 증가나 갑작스러운 행운이 찾아오는 해도 아니에요. 하지만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께는 더 좋은 흐름입니다. 안정 속에서 작은 변화들이 생겨나는 해예요. 마치 봄날 얼었던 땅이 조금씩 녹아서 작은 새싹들이 하나둘 올라오는 것처럼요. 눈에 확 띄지는 않지만 분명히 좋은 변화들이 조금씩 여러분의 삶 속으로 들어오는 해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재물운 이야기를 해볼까요? 많은 분들이 새해 운세를 볼 때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바로 재물운이죠. 올해는 돈이 좀 들어올까? 복권이라도 당첨될까? 이런 기대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2026년은 갑자기 큰 돈이 들어오는 해는 아닙니다. 로또 당첨이나 유산 상속 같은 극적인 재물운의 해도 아니에요. 하지만 실망하지 마세요. 이건 오히려 좋은 신호입니다. 왜냐하면 시니어분들께 필요한 건 갑자기 들어온 큰 돈이 아니라 꾸준히 들어오는 작은 돈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 가지 비유를 들어드릴게요. 어느 농부가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가뭄이 계속되었죠. 농부는 매일 하늘을 보며 기도했어요. 제발
비가 왔으면 좋겠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 비가 내렸습니다. 하지만 소나기처럼 한꺼번에 쏟아지는 비가 아니었어요. 보슬보슬 이슬비처럼 내리는 비였습니다. 농부는 처음에는 조금 실망했어요. 이 정도 비로는 부족한데. 하지만 그 비는 하루 종일, 이틀 동안, 사흘 동안 천천히 꾸준히 내렸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마른 땅 깊숙이 물이 스며들기 시작한 겁니다. 소나기였다면 땅 표면만 적시고 흘러가 버렸을 텐데 이슬비는 땅속 깊이 스며들어서 뿌리를 살렸습니다. 2026년 여러분의 재물운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50대 이상 분들이라면 이미 국민연금을 받으시거나 조만간 받으실 예정이실 거예요. 혹은 평생 모아둔 예금에서 이자가 조금씩 나오거나 임대 수익이 있거나 자식들이 드리는 용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2026년의 재물운입니다. 에이, 그런 거야 늘 있었던 건데 그게 무슨 운세예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2026년은 이런 작고 꾸준한 흐름이 조금 더 안정되는 해예요. 예를 들어 연금이 생각보다 늦지 않고 정확하게 들어온다거나 이자율이 조금 올라서 예금 이자가 늘어난다거나 임대료가 안정적으로 나온다거나 이런 작은 것들이 2026년에는 더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제가 상담했던 분 중에 65세 김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평생 공무원으로 일하셨고 퇴직 후에는 연금으로 생활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2025년 한 해 동안은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지출이 많았어요. 아들이 사업 실패로 빚을 져서 어쩔 수 없이 도와주셔야 했고 본인도 건강이 안 좋아져서 병원비가 많이 나갔습니다. 선생님은 늘 불안하셨어요. 내가 모아둔 돈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지? 그런데 2026년 들어서면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새 직장을 구했고 조금씩이지만 빚을 갚아 나가기 시작했어요. 선생님의 건강도 조금 나아지셔서 병원비 지출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이 편해지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나가는 돈만 걱정하지 않고 들어오는 연금으로 하루하루 편하게 살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가짐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2026년의 재물운은 이런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주는 해입니다. 또 다른 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58세 박 여사님입니다. 박 여사님은 평생 작은 식당을 운영하셨어요. 코로나 이후로 장사가 안 되어서 2024년에 식당을 정리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허탈했죠. 평생 일만 하다가 이제 뭐하고 살지? 하지만 2025년 말부터 작은 변화가 시작됐어요. 식당을 정리하면서 받은 권리금과 평생 모아둔 저축으로 작은 월세 건물 하나를 샀습니다. 2026년 들어서 그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가 생각보다 안정적이었어요. 매달 일정하게 들어오는 월세가 150만 원 정도였는데 이게 여사님께는 큰 힘이 됐습니다. 식당 할 때는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는데 이제는 월세만으로도 생활이 되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이것이 2026년 재물운의 핵심입니다. 일하지 않아도 들어오는 안정적인 수입이죠. 젊었을 때는 재물이 곧 성공의 척도였습니다. 얼마나 많이 버느냐가 중요했죠. 하지만 50대가 넘어가면 재물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얼마나 많이가 아니라 얼마나 안정적으로 들어오느냐가 중요해져요. 2026년은 바로 이 안정성이 강화되는 해입니다. 큰 부자가 되는 해는 아니지만 적어도 불안하지 않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재물 흐름이 유지되는 해입니다. 이제 지출 이야기를 해볼게요.
많은 시니어분들이 새해에 가장 걱정하시는 게 올해는 목돈 나갈 일이 없을까? 입니다. 집수리, 병원비, 자식 결혼자금, 손주 용돈, 예상치 못한 사고, 이런 것들이 생기면 평생 모아둔 돈이 순식간에 줄어들죠. 2026년에 좋은 소식은 큰 지출이 생기는 해는 아니라는 겁니다. 옛날 어떤 마을에 두 개의 우물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물이 항상 가득 차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아무리 퍼가도 금방 다시 채워졌습니다. 다른 우물은 물이 계속 줄어들었어요. 아무리 물을 채워도 어디선가 새어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조사해보니 두 번째 우물은 바닥에 작은 틈이 있었어요. 그 틈으로 물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의 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돈을 벌어도 계속 어디론가 새어나간다면 결코 모을 수가 없어요. 2026년은 여러분 삶의 우물 바닥을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해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첫째, 건강이 조금 안정되면서 병원비 지출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물론 나이가 들수록 병원 갈 일은 늘어나죠. 하지만 2026년은 급하게 입원하거나 큰 수술이 필요한 상황보다는 정기 검진이나 작은 치료 정도로 관리가 가능한 해입니다. 둘째, 자식들 관련 지출이 조금 정리되는 시기예요. 자녀분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거나 아니면 여러분도 이제는 더 이상 못 도와주겠다는 선을 그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셋째, 충동적인 소비가 줄어듭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거 사면 좋을 것 같은데 하는 충동 구매가 줄어들죠. 2026년은 특히 꼭 필요한 것만 사게 되는 지혜가 생기는 해입니다. 72세 이 할머니를 만났을 때 할머니는 늘 한숨을 쉬셨어요. 돈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자꾸 새어나가는 게 문제예요. 알고 보니 3명의 자녀가 돌아가면서 할머니께 손을 벌렸어요. 큰아들은 사업 자금, 둘째 딸은 집 장만 자금, 막내 아들은 생활비. 할머니는 평생 모은 돈을 조금씩 나눠주셨지만 마음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살지 모르는데 이렇게 주다가 나중에 내가 쓸 돈이 없으면 어떡하지? 2025년 말 할머니는 큰 결심을 하셨어요. 자녀들을 모두 불러놓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엄마가 지금까지 도와준 건 엄마가 할 수 있어서 한 거야. 하지만 이제는 엄마도 나이가 들었고 앞으로 뭐가 있을지 모르니까 더 이상은 도와줄 수 없어. 이해해줘. 처음에는 자녀들이 섭섭해하는 것 같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일이 생겼어요. 오히려 자녀들이 할머니께 용돈을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엄마, 우리가 받기만 하면 안 되죠. 이거 쓰세요. 2026년 들어서 할머니의 통장 잔고는 처음으로 줄어들지 않고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2026년 지출운의 핵심입니다. 나가는 돈을 막는 지혜가 생기는 해예요. 2026년에는 작은 절약의 습관이 큰 힘을 발휘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커피 한 잔 값 5,000원을 아끼면 한 달에 15만 원, 1년이면 180만 원이 됩니다. 그깟 5,000원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모이면 큰 돈이 되죠. 2026년은 이런 작은 절약의 힘을 몸소 느끼게 되는 해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런 말이 있어요. 지출을 줄이는 것도 소득을 늘리는 것과 같다. 월급이 300만 원인데 250만 원을 쓰는 사람과 월급이 250만 원인데 200만 원을 쓰는 사람 중 누가 더 여유로울까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2026년 여러분께는 소득을 늘리는 것보다 지출을 줄이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은 2026년에는 이 지출 줄이기가 그다지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억지로 참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건 굳이 안 사도 되겠네 하는 지혜가 생기는 해입니다. 이제 좀 더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2026년에는 쉬면서 버는 돈의 기운이 있습니다. 쉬면서 어떻게 돈을 벌어요? 라고 물으실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불로소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일하지 않아도 들어오는 작은 수익의 흐름들을 말합니다. 2026년은 금리가 완전히 낮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평생 모아둔 예금이 1억 원 정도 있다면 연 4%만 돼도 1년에 400만 원, 한 달에 30만 원이 넘는 이자가 나옵니다. 30만 원으로 뭐해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한 달 생활비의 일부로는 충분하죠. 게다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들어오는 돈입니다. 2026년은 이런 쉬운 돈을 다시 발견하게 되는 해예요. 또 하나 2026년에는 작은 부업의 기회가 보입니다. 큰 사업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작고 가벼운 부담 없는 일들이 조금씩 들어오는 흐름입니다. 예를 들어 손재주가 좋으신 분이라면 수공예품을 만들어 팔 수도 있고, 글을 잘 쓰시는 분이라면 블로그나 유튜브로 용돈벌이를 하실 수도 있고, 요리를 잘 하시는 분이라면 반찬 판매를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큰 수익은 아니에요. 한 달에 20만 원, 30만 원 정도겠죠. 하지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나도 아직 할 수 있는 게 있구나 하는 자신감과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61세 최 선생님은 퇴직 후 시골에 작은 집을 사셨어요. 처음에는 그냥 텃밭이나 가꾸며 소일하시려고 했는데 신기하게도 채소가 잘 자랐습니다. 내가 먹기에도 많은데 이걸 어떡하지? 선생님은 동네 장터에 채소를 내다 팔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한 달에 10만 원어치도 안 팔렸습니다. 하지만 입소문이 나면서 조금씩 단골이 생겼고 2026년에는 한 달 평균 40만 원 정도의 수익이 생겼어요.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돈 때문에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누군가 내가 키운 채소를 맛있게 먹는다고 하면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돈은 덤이죠. 이것이 2026년 작은 수익의 의미입니다. 돈 자체보다 내가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67세 정 여사님은 평생 옷 만드는 일을 하셨어요. 퇴직 후에는 손주들 옷이나 만들어주시며 소일하셨는데 손주 친구 엄마들이 우리도 하나 만들어주세요 하더래요. 처음에는 그냥 서비스로 해주셨는데 사람들이 자꾸 돈 드릴 테니까 만들어주세요 해서 작은 가격을 받기 시작하셨습니다. 2026년에는 SNS를 통해 주문도 들어오고 한 달에 50만 원 정도의 부수입이 생겼어요. 여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큰 돈을 바라겠어요? 그냥 내가 평생 해온 일로 누군가를 기쁘게 해줄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할 따름이에요. 2026년은 취미가 돈이 되는 시대입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이 오랜 경험과 노하우는 젊은 세대들이 배우고 싶어 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이 평생 해온 일, 잘하는 것들을 조금만 다른 방식으로 풀어내면 작은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2026년은 이런 기회를 발견하게 되는 해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말년운, 그리고 노후의 안정입니다. 50대 이상 분들에게 가장 큰 두려움은 무엇일까요? 돈이 없어서? 아니요. 그것보다 더 큰 두려움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입니다.
내가 아프면 누가 돌봐주지? 돈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혼자 남으면 어떻게 살지? 이런 걱정들이 마음속을 떠나지 않죠. 2026년의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이런 걱정을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옛날 어느 산에 두 그루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크고 화려했지만 뿌리가 얕았어요. 바람이 불면 흔들렸죠. 다른 하나는 겉보기엔 평범했지만 뿌리가 깊고 단단했습니다. 어느 날 큰 태풍이 왔어요. 크고 화려한 나무는 뿌리째 뽑혀서 쓰러졌지만 뿌리 깊은 나무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말년도 마찬가지예요. 화려하게 사는 것보다 뿌리가 단단한 삶이 중요합니다. 2026년은 여러분의 삶의 뿌리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해입니다. 말년의 가장 큰 복은 건강입니다. 2026년은 급격한 건강 악화가 없는 해예요. 물론 나이가 들면 여기저기 아픈 곳이 생기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2026년은 큰 병이나 큰 수술 없이 관리만 잘하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해입니다. 특히 상반기보다는 하반기로 갈수록 몸 상태가 조금씩 좋아지는 흐름이 있어요. 69세 한 할아버지는 2025년 한 해 동안 정말 힘드셨어요. 당뇨도 있고 고혈압도 있고 무릎도 안 좋으셨죠.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꾸준히 관리하셔야 합니다 하는데 할아버지는 솔직히 귀찮기도 하고 이 나이에 뭐 어떻게 되겠어 하는 마음도 있으셨어요. 그런데 2026년 초 작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손주가 할아버지께 할아버지, 우리 같이 산책해요 하면서 매일 저녁 손을 잡고 나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귀찮았지만 손주와 함께하는 시간이 좋아서 매일 30분씩 걷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이 지나니까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혈압이 조금 내려갔고 혈당도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무릎도 전보다 덜 아팠어요. 할아버지는 깨달았습니다. 아, 건강은 한순간에 좋아지는 게 아니구나. 매일매일 조금씩 꾸준히 관리하는 거구나. 2026년은 이런 작은 건강 습관이 큰 효과를 발휘하는 해입니다. 말년의 또 다른 복은 마음의 안정입니다. 젊었을 때는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한다는 조급함이 있었어요. 하지만 2026년은 이제는 천천히 가도 돼 하는 여유가 생기는 해입니다. 자식들 걱정도 조금 내려놓고 돈 걱정도 조금 내려놓고 그냥 오늘 하루하루를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73세의 윤 할머니는 평생 걱정이 많은 분이셨어요. 자식 걱정, 손주 걱정, 돈 걱정, 건강 걱정, 늘 큰일 나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에 시달리셨죠. 그런데 2026년 어느 날 할머니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가 평생 걱정만 하며 살았는데 그래서 뭐가 달라졌나? 걱정한다고 문제가 해결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나? 그날부터 할머니는 조금씩 걱정을 내려놓기 시작했어요. 자식들은 자식들 인생이 있고 나는 내 인생이 있어.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야. 신기하게도 걱정을 내려놓으니 몸도 마음도 편해졌습니다. 자식들도 오히려 엄마가 요즘 편해 보여서 좋아요 하더래요. 2026년은 이렇게 걱정을 내려놓는 지혜가 생기는 해입니다. 50대 분들에게는 2026년이 노후 준비를 정리하는 해가 될 수 있어요. 내가 가진 게 이만큼이고 이 정도면 노후에 충분해하는 확신이 서는 시기입니다. 60대, 70대 분들에게는 내가 준비한 대로 잘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안도감이 드는 해예요.
2026년은 노후에 대한 불안이 조금씩 해소되는 해입니다. 말년의 진짜 복은 돈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옆에 아무도 없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2026년은 인간관계에서 큰 복이 들어오는 해입니다. 2026년에는 가족과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집니다. 특히 자녀들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흐름이 있어요. 그동안 서먹했던 관계가 조금씩 회복되거나 자주 못 만났던 자녀들이 더 자주 찾아오게 됩니다. 64세 서 선생님은 딸과 10년 넘게 연락을 거의 안 하고 지내셨어요. 딸이 결혼할 때 선생님이 반대했던 게 원인이었죠. 그동안 서로 먼저 연락하기가 어색했는데 2026년 설날에 딸이 먼저 전화를 했습니다. 아빠, 설인데 얼굴 좀 보고 싶어요. 선생님은 울컥했어요. 그동안 자존심 때문에 먼저 연락하지 못했는데 딸이 먼저 손을 내민 거죠. 그날 이후로 서 선생님과 딸은 다시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이제는 한 달에 한두 번씩 만나서 밥도 먹고 손주들도 데리고 오고 선생님은 말씀하셨어요. 돈이 뭐 그리 중요해. 가족이 있으면 그게 복이지. 2026년은 이렇게 끊어졌던 관계가 다시 이어지는 해입니다. 친구와의 인연. 나이가 들면 친구가 점점 줄어듭니다. 어떤 분은 세상을 떠나고 어떤 분은 건강이 안 좋아져서 만나기 힘들고 그래서 나이 들면 친구 한 명 한 명이 정말 소중해요. 2026년은 오랜 친구들과 더 자주 만나게 되는 해입니다. 9번째 사례 68세 김 선생님의 동창회. 68세 김 선생님은 고등학교 동창들과 40년 만에 모임을 가졌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죠. 40년이라는 세월이 짧은 시간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니 시간이 금방 가더래요. 그날 이후로 동창들끼리 단톡방을 만들고 한 달에 한 번씩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젊었을 때는 친구가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나이 들고 보니 친구만큼 소중한 게 없더라고. 2026년은 오래된 인연들이 다시 모이는 해입니다. 이웃과의 정. 나이가 들면 이웃이 가족보다 더 가까운 존재가 되기도 해요. 매일 얼굴을 보고 안부를 묻고 때로는 반찬도 나눠 먹는 그런 관계죠. 2026년은 이웃과의 정이 더욱 깊어지는 해입니다. 10번째 사례 71세 박할머니와 이웃들. 71세 박할머니는 혼자 사세요. 남편은 10년 전에 돌아가셨고 자식들은 모두 멀리 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외로웠는데 옆집 할머니, 윗집 할아버지와 조금씩 친해지기 시작했어요. 2026년에는 같은 동네 어르신들끼리 매주 수요일마다 모여서 함께 밥을 해먹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먹을 때는 대충 먹었는데 여럿이 함께 먹으니 식사가 즐거워졌어요. 할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가족이 최고지만 이웃도 참 소중해. 나이 들면 가까운 이웃이 가족보다 더 든든할 때가 있어. 2026년은 이런 이웃 가족이 생기는 해입니다. 인복이 곧 말년의 복. 명리학에서 말년운을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인성입니다. 인성이란 사람들과의 인연, 도움받는 기운을 말해요. 2026년은 이 인성의 기운이 아주 강한 해입니다. 돈이 조금 없어도 건강이 조금 안 좋아도 옆에 사람이 있으면 괜찮습니다. 2026년은 그런 사람의 복이 여러분께 찾아오는 해예요. 첫 번째 방법, 감사하는 마음.
2026년을 잘 보내는 첫 번째 비결은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나이가 들면 없는 것만 보이기 쉬워요. 젊었을 때만큼 건강하지 못해. 예전만큼 돈이 많지 않아. 옛날처럼 활력이 없어. 하지만 조금만 시선을 돌리면 감사할 게 너무 많습니다. 오늘도 눈을 떴어. 밥을 먹을 수 있어. 가족이 있어. 친구가 있어. 이런 작은 것들이 사실은 가장 큰 복입니다. 2026년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감사합니다 하고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신기하게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하루 종일 좋은 일이 생깁니다. 두 번째 방법, 작은 목표 세우기. 2026년에는 작은 목표를 세워보세요. 큰 목표가 아니라 아주 작고 실천 가능한 목표요. 예를 들어 매일 30분씩 걷기, 일주일에 책 한 권 읽기, 한 달에 친구 한 명씩 만나기. 이런 작은 목표들이 삶에 활력을 줍니다. 11번째 사례, 66세 조 선생님의 작은 목표. 66세 조 선생님은 2026년 초에 이런 목표를 세우셨어요. 1년 동안 365일 매일 한 줄씩 일기 쓰기. 처음에는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막상 시작해보니 그리 어렵지 않았어요. 한 줄, 딱 한 줄만 쓰면 되니까요. 오늘은 날씨가 좋았다. 오늘은 손주를 만났다. 오늘은 옛 친구한테 전화가 왔다. 이렇게 한 줄씩 쓰다 보니 어느새 3개월, 6개월이 지나갔고 1년이 다 지나갈 무렵에는 365줄의 일기가 완성됐습니다. 선생님은 그 일기를 보면서 내가 올해 이렇게 많은 날들을 살았구나 하고 감동하셨어요. 2026년 여러분도 작은 목표를 세워보세요. 그 작은 목표가 여러분의 하루하루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세 번째 방법, 건강 습관 만들기. 말년의 가장 큰 재산은 건강입니다. 2026년에는 꼭 건강 습관 하나를 만들어 보세요. 거창한 거 아니에요. 정말 작은 습관으로 충분합니다. 아침마다 스트레칭 5분 하기, 저녁마다 물 한 잔 더 마시기, 밤 11시 전에 잠자리에 들기. 이런 작은 습관들이 5년, 10년 후에는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네 번째 방법, 웃는 연습. 2026년에는 웃는 연습을 해보세요. 무슨 웃을 일이 있어야 웃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반대예요. 웃으면 웃을 일이 생깁니다. 과학적으로도 증명됐어요. 웃으면 뇌에서 행복 호르몬이 나온다고 해요. 억지로라도 하루에 3번씩 하하 하고 웃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정말로 기분이 좋아집니다. 다섯 번째 방법, 베푸는 마음. 2026년에는 작은 것이라도 베풀어 보세요. 돈이 많아야 베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웃으며 인사하는 것, 따뜻한 말 한마디, 이웃에게 반찬 한 접시. 이런 작은 것들도 다 베풀입니다. 신기하게도 베풀면 베풀수록 마음이 풍요로워집니다. 12번째 사례, 75세 이 할아버지의 베풀. 75세 이 할아버지는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으세요? 연금으로 겨우겨우 생활하는 수준이죠. 하지만 할아버지는 매달 5만 원씩 아동 후원을 하고 계세요. 5만 원이면 나한테는 큰 돈인데 그래도 나보다 힘든 아이들이 있을 거 아니야. 할아버지의 얼굴은 항상 밝으세요. 베푸니까 마음이 편해. 내가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받는 기분이야. 2026년 여러분도 무언가 작은 것이라도 베풀어 보세요. 여섯 번째 방법, 과거를 정리하고 현재를 살기. 나이가 들면 과거 이야기를 많이 하게 돼요.
옛날에는 말이야. 내가 젊었을 때는 과거를 회상하는 건 좋지만 과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2026년에는 과거를 정리하고 현재를 사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때는 그랬지. 그런데 지금은 지금대로 좋아. 이런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7번째 방법, 새로운 것에 도전하기. 이 나이에 무슨 새로운 걸 해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2026년에는 작은 도전을 해보세요. 스마트폰 사용법 배우기, 새로운 취미 시작하기, 가보지 않은 동네 산책하기. 아주 작은 도전이라도 삶에 활력을 줍니다. 13번째 사례, 70세 김할머니의 스마트폰 도전. 70세 김할머니는 평생 스마트폰과 담쌓고 사셨어요? 난 그런 거 몰라. 어려워. 하지만 코로나 이후 손주들이 영상통화를 하고 싶다고 해서 마지못해 배우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버튼 하나 누르는 것도 떨리고 무서웠어요. 하지만 3개월 정도 연습하니까 이제는 카카오톡도 하시고 영상통화도 하시고 유튜브도 보세요. 할머니는 말씀하셨어요. 새로운 걸 배우니까 머리가 맑아지는 것 같아. 그리고 손주들이랑 소통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아. 2026년 여러분도 작은 도전을 해보세요. 8번째 방법, 규칙적인 생활 리듬. 2026년에는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만들어 보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밥 먹고,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것. 이런 규칙성이 나이 들수록 중요해집니다. 규칙적인 생활은 건강에도 좋고 마음의 안정에도 좋아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나이가 들면 여러 가지가 예전 같지 않아요. 기억력도 떨어지고 체력도 떨어지고 가끔은 실수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당연한 거예요. 나이가 들면 누구나 그렇게 됩니다. 중요한 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오늘은 깜빡했네. 내일은 메모해야겠다. 이렇게 가볍게 받아들이세요. 비교하지 마세요. 옆집 할머니는 돈도 많고 자식들도 잘 됐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이런 생각 하지 마세요. 사람마다 타고난 팔자가 다릅니다. 누구는 재물이 많고, 누구는 인복이 많고, 누구는 건강이 좋고, 각자의 복이 다른 거예요.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세요. 자식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걸지 마세요. 자식이 효도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큽니다. 자식들 인생이 있어요. 힘들고 바쁩니다. 자식이 효도해주면 고맙고 안 해줘도 괜찮아. 나는 나대로 잘 살 거야. 이런 마음가짐이 오히려 자식들을 편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기대를 내려놓으면 자식들이 오히려 더 잘해주더라고요.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배우자가 먼저 가시거나 자식들이 바빠서 못 오거나 친구들이 건강이 안 좋아서 못 만나거나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롭고 무서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을 나를 위한 시간으로 바꿔보세요. 좋아하는 TV 프로그램 보기, 책 읽기, 조용히 차 마시기. 혼자만의 시간이 오히려 평화로울 수 있습니다. 돈을 아끼되 너무 아끼지는 마세요. 시니어분들 중에 너무 아껴서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중에 병원비로 써야 해. 자식들한테 남겨줘야 해. 하면서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안 쓰고 사시는 거죠. 하지만 적당히 쓸 건 쓰면서 사세요. 맛있는 거 먹고 싶으면 먹고, 가고 싶은 곳 있으면 가고, 사고 싶은 거 있으면 사세요.
물론 과하게 쓰라는 건 아니지만 적당히 쓰면서 삶을 즐기세요. 돈은 쓰라고 있는 겁니다. 평생 모으기만 하다가 못 쓰고 가시면 그게 더 안타까운 일이에요. 건강검진은 꼭 받으세요. 2026년에 꼭 지키셔야 할 게 하나 있어요. 정기적인 건강검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에 이상이 생기기 쉬워요.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면 대부분 치료가 가능합니다. 나는 건강해. 검진 안 받아도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1년에 한 번은 꼭 건강검진 받으세요. 약은 정해진 대로 드세요. 나이가 들면 대부분 드시는 약이 있으실 거예요. 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약 등등. 이 약들 꼭 정해진 대로 드세요. 오늘은 괜찮은 것 같은데 하면서 임의로 끊지 마시고요. 약은 의사 선생님이 여러분을 위해 처방해 주신 거예요. 믿고 드세요. 넘어지지 않게 조심하세요. 시니어분들께 가장 위험한 게 낙상입니다. 넘어지면 뼈가 부러질 수도 있고 한 번 다치면 회복이 어려워요. 집안에서도 미끄러운 곳 조심하시고 밖에 나가실 때는 편한 신발 신으세요. 특히 겨울철 빙판길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술과 담배는 줄이세요. 평생 담배 피우고 술 마시며 살았는데 이제 와서 뭘 끊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언제든 늦지 않았습니다. 술과 담배를 줄이면 건강이 확실히 좋아져요. 한꺼번에 끊기 힘들면 조금씩 줄여보세요. 하루 한 갑 피우던 담배를 반 갑으로 줄이고 매일 마시던 술을 일주일에 한두 번으로 줄이는 것,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2026년 병오년 여러분의 재물운과 말년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2026년은 갑자기 큰 돈이 들어오는 해는 아니지만 작고 꾸준한 재물의 흐름이 안정되는 해입니다. 마치 이슬비가 마른 땅에 스며들듯이 조금씩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여러분의 삶에 안정이 찾아오는 해예요. 지출도 줄어들고 작은 수익의 기회도 보이고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지는 해입니다. 말년운으로 보면 정말 좋은 흐름입니다. 건강도 안정되고 인간관계도 좋아지고 마음의 평화를 찾게 되는 해예요. 돈보다 중요한 게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생각한 건 어떻게 하면 화면 너머 여러분들께 위로와 희망을 드릴 수 있을까였습니다. 인생의 후반부를 사시는 여러분께 필요한 건 거창한 성공이나 큰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평안한 하루하루라고 생각했어요. 2026년은 바로 그 평안함을 선물해주는 해입니다. 오래된 나무에 다시 꽃이 피듯이 여러분의 삶에도 새로운 기쁨과 작은 행복들이 하나둘 찾아올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진짜 중요한 건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웃는 얼굴로, 베푸는 손길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2026년은 분명 여러분께 좋은 해가 될 거예요. 혹시 이 영상을 보시면서 맞아, 나도 그래 하고 공감하신 부분이 있으셨나요? 혹은 이건 좀 다른데 하고 생각하신 부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게 당연합니다. 모든 사람의 삶이 다르고 모든 사람의 운명이 다르니까요. 제가 드린 말씀은 하나의 참고사항일 뿐이고 여러분 각자의 삶은 여러분이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2026년 한 해 절대 욕심내지 마세요. 큰 것을 바라지 마시고 작은 것에 감사하세요.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것,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는 것. 이런 작은 것들이 진짜 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미 많은 복을 갖고 계세요. 다만 그걸 느끼지 못하고 계실 뿐이죠. 2026년 한 해는 여러분이 이미 가진 복을 느끼고 감사하는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 행복하세요.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2026년이 따뜻하고 밝은 빛으로 가득 차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